좋아요, 구독!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은 오늘 재건주들도 강한 모습이었고 또 보험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가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관련한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흥국화재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머티가 21%대, 삼부토건은 27%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머티부터 살펴볼 텐데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죠.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한진카를 새롭게 편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한 상승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케어젠을 살펴볼 텐데 케어젠이 올해부터 이 기존 헬스케어 업체에서 신약 개발사로 체질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최근에 이 주가도 조금씩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13%대의 시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사실 여러 가지 테마에 지금 좀 엮여 있는데요. 저 PBR 테마로도 묶이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국내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하나투자증권도 4%대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삼부토건 살펴볼 텐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을 대화로 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주들이 오늘장에서도 힘을 받았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상한가까지도 보이긴 했지만 상한가는 풀렸지만 27%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흥국화재는 오늘장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저 PBR의 실적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종목들 다 궁금한데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흥국화재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 상한가 다음 날 대응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흥국화재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흥국화재 같은 경우 사실 요새 이제 보험주들이 이제 대거 급등하게 된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저 PBR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이제 보험주로 손꼽히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중에서 사실 흥국화재가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실적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사실 2022년도에 매출액 4.5조 정도 기록했었던 회사인데 2023년도에 오히려 매출이 3.3조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 개선폭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2022년도에 1,800억 정도를 기록했었던 회사가 지금 작년도에 4천억 정도로 2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실적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흥국화재는 다른 대표적인 뭐 삼성화재,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대표적인 종목들, 뭐 코리안리, 사다못해 다른 삼성생명, 이런 다른 여타 보험주와는 다르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되게 될 경우 너네들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왜 배당 안 해?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흥국화재가 앞으로 주주 환원책이 강화될 수 있다.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액티브한 뭐 펀드다라고 했을 때 공격형으로 사실상 이런 종목들을 좀 겨냥해서 지분을 어느 정도 끌어당긴 다음에 그다음에 주주 환원책을 요구하는 등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추세를 가지고서 지금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PBR 배수는 0.3배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가 심화됐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발표하게 됐을 때 얼마만큼 이제 공격적인 정책들이 잘 나오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흥국화재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정책들을 잘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들 분석을 좀 들어볼 텐데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삼부토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모처럼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장중에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 사실 오늘 이제 최초 테마로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러시아 측에서 지금 사실상 이제 대화로 좀 협상을 좀 해보고자 하는 이런 의견들과 뉴스들이 속속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올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에 의한 급등이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된 상황은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대감에 의한 급등이다라고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실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자,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지금 뭐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손꼽히는 뭐 유신 이런 종목들도 모두 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밀어볼 때 지금 삼부토건이 대장주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마감을 한 것과 상한가로 마감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추후에 러시아 쪽에서 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언급이 나오게 될 경우 추가적인 급등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예전에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었던 이제 작년도 7월 달 주가 수준을 보게 되시면 사실상 5,000원대까지도 주가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500원 정도로 마이너스 50% 이상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실렸을 때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더 가능할 여지가 있다. 물론 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또 아시겠지만 또 뭐 피격을 한다든가 이런 또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다시 급락할 여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제 진행되는 뉴스와 이런 트렌드들을 쫓아갔을 때에는 그래도 좀 재건 쪽으로 좀 방향이 좀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한 가지 좀 꿀팁을 좀 드려보자면 자, 삼부토건은 사실상 테마주죠. 그죠?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기계 쪽을 많이 봐요. 특히나 건설기계가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보통 많이 수출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3년 전부터 빠르게 이제 트렌드가 전환돼서 거래처들을 이제 다변화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HD, 현대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것들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소형주로 볼 수 있는 DY 파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저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건설기계 쪽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분기별로 이제 증명이 될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DY 파워 쪽으로 방향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기적으로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종목에 있어서도 의견을 좀 나눠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봐야겠죠. 자, 에코프로머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MSCI 지수 편입된다는 소식이 오늘 장에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MSCI 지표 관련해서 이제 오늘 두 종목이 사실 이제 장중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에코프로 머티와 한진칼이었어요. 근데 한진칼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제 갈 정도로 사실상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는 아시겠지만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워낙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따라가시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BM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이전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소식 때문에 대거 급등한 이력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이제 같이 동반돼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리아 지수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를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늘 장중 21%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쯤에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그만 보시는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이런 패시브적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분명히 큽니다. 단
보통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주가는 선반영돼서 급등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같은 케이스가 그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오히려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있지 않고 하방으로 좀 크게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에코프로머티도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와 지금 시가총액과의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시켜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저평가된 것들이 재평가로 올라서고 고평가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우리가 지금 같이 상존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가급적이면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들을 피하시는 게 우리가 단기적인 손실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코프로는 이전 고점이 사실상 2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상방으로 한 15% 정도 열려 있다 보실 수가 있는데 고점을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갈 가능성은 전 진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상방 15% 열려 있고 하방으로 30% 이상으로 지금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종목에는 베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에코프로 버티는 지금 구간에서 끝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 필요해 보인다 들어봤고요. 신규 매수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케어젠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기업의 체질 변화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케어젠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케어젠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많이 주목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치 투자자들이 거의 그 대다수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 아쉽게도 지금 케어젠이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진을 지금 떨궈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 주가가 이제 반등할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전에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시면 예전에 이제 역사적인 저점 라인에 거의 이제 근접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게 좀 많은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회사가 원래 제시했었던 목표 실적에 굉장히 미달한 수치를 내놨었고 그리고 이번 2024년도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숫자를 내놓지 않았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케어젠을 보실 때에는 최소한 2024년도 하반기까지 내다보시는 투자를 진행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속썩이는 이런 투자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즉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분기별로 실적이 좀 입증되는 이런 시기를 겪어나가야 된다.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가 조금 더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뭐 책임 경영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긴 했습니다만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는 물론 이제 차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기업 가치 밸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계 분기 실적이 좀 급증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하반기까지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시면 그래도 지금 25,000원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주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매매를 하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한 35,000선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나는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지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짧은 호흡보다는 하반기까지 보다 긴 호흡으로 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하나투자증권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테마에 좀 묶이고 있습니다. 저 PBR 테마에도 묶여 있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상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거의 이제 뭐 비트코인 상승세와 거의 밀접하게 움직이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종목인데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뭐 대표적인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하나투자증권에서 지금 현재 오늘도 장중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채로 아마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니까 이제 시가가 이제 10% 이제 급등한 채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종가 기준에서는 4.6% 정도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금 높은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추세로 유지가 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4월 달까지의 만약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3월 달까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상방 추세를 유지하게 될 경우 하나투자증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더 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시면 상당히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차트 아닙니까, 이거 진짜. 사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게 볼 때 우상향 이제 추세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 우상향 추세가 훨씬 더 모양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단기 평선을 웬만하면 이제 저지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추세를 이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반감기를 앞두고선 보통 이제 비트코인과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워낙 이제 돋보이는 또 시장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에도 하나투자증권 상당히 메리트는 있다. 단 오늘도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급등을 했을 때 쫓아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보다 먹을 파이가 굉장히 적다. 오히려 리스크가 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했을 때, 그죠?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로 모아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는 이 상승 패턴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중장기 투자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수월한 매매를 할 수 있고 원하시는 기대 수익률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